우리가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부 구간만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해되니? 그 일부 구간만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뭔지 알겠나요? 그러면 방정식도 많이 편해질 것이고 부등식도 많이 편해질 거야. 뭔지 알겠나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 이유가 뭐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실근을 얘기하려는 거야. 됐니? 그럼 걔를 그래프를 그리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있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문제를 풀 때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꼭지점의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 꼭지점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판별식이라는 소리야. 식을 쓰다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똑같은 이렇게도 풀 수도 있고 저렇게도 풀 수도 있어. 그러면 둘 중에 조금 더 쉬운 방법, 그 다음에 보편적인 방법, 여러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풀 때 정확하게 생각을 할 때 그래프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특히 뭐가 나오면 조건이 등장을 하면, 범위가 등장을 하면 됐어요? 그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란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자, 간단하게 몇 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552번 보면 0부터 2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자, 0부터 2인 모든 실수에서 0부터 2를 지웠습니다. 일단.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항상 0보다 크다는 말은 말이 안 되겠지,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말이 안 되지. 항상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형태가 나오겠지, 기본적으로는. 그래야 말이 되겠지. 모든이라고 나왔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x축과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어. 그럼 뭘 풀 수 있다? 판별식으로 풀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범위가 0부터 2까지만 생각하라는 소리죠. 0부터 2까지만 생각하라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만 생각하자? 0부터 2 그래프를 그렸는데 0부터 2까지만 생각하라 이거지.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0부터 2 다른 데 말고 0부터 2까지 내가 무작정 표현한 겁니다. 0부터 2까지만 생각하는 이쪽만 생각하라는 소리죠. 이쪽만 어쩐다? 0보다 크면 되겠다. 됐어요? 이쪽만 생각하면 요 부분 중에 낮은 부분, 요 부분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는 F2가 0보다 크면 되겠다라고 문제를 풀 거라고. 해석됩니까? 됐어요? 조건이 더 필요하면 더 문제를 써야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x축이 여기에 있으면 f2가 0보다 크다는 소리고 이렇게 있으면 f2가 0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경계가 여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부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부정. 경우의 수에서는 여사건이라고 말을 하죠. 부정.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두 종류로 나오는 게 부정이야. 부정에 대한 의미를 이해됩니까? 여사건이란 말 이해됩니까? 요런 단어를 쓸 거야. 알겠나요? 그럼 너희들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걸 잘 찾아야 문제 해석이 잘 된다 이 말이야. 나는 된다가 힘들다 하면 안 된다로 문제를 푼다고. 그러면 된다와 안 된다의 경계가 분명 발생할 수 있을 건데 된다 안 된다의 경계가 지금 오른쪽에 있다 이거야. 얘를 왼쪽으로 볼 필요가 없겠지. 여기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의 경계가 아니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는 아래쪽에 있다
위쪽에 아래쪽에 있다 그렇지 않다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 이쪽이 얘기를 할 거고 요 문제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F2에 대한 얘기만 우리는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쌤이 아까 어떻게 됐어? 영희를 그냥 무작정 그랬단 소리지. 영희가 확실해?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그래프의 축의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소리지. 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K지. 이차 함수에서 축은 제일 중요한 거야. 보자마자 축은 나와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이 문제를 습관적으로 완전 제곱식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 습관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어. 하지만 바꿔.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일단 이유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현민아, 알겠어? 습관적으로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 바꾼다고. 왜 완전 제곱식 바꾸는 이유가 뭐지? 완전 제곱식 바꾸는 이유는 꼭지점을 찾기 위한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이야. 그러지? y좌표는 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근데 내가 2차 함수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식의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식의 표현. 2차 함수에서의 다항식 말고 2차 함수에서의 쭉 풀어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거고 a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가 있을 거고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2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축이라고. 그 축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세 개의 식 중에 누가 축이 제일 쉬워? 누가 쉬워? 다 쉽다고. 누가 쉽다고? 다 쉽다고. 다 쉽다는 말은 식을 셋 중에 어떤 걸 쓰더라도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 중에 자냐? 이번에 중간고사 문제 중에 활용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뭔 문제가 있었냐면 돈 문제. 가격을 다운 시켜가지고 그 문제가 있었지. 했을 때 가격은 얼마가 될 거고 그때 최대값은 최대 매출 이익금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그럼 너희들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질문에 있을라나? 현재 이건 부동식 문제니까 조금 더 어렵긴 하겠네. 일단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부동식은 방정식 문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방정식 한참 가거든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류의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 문제는 문장이 좀 길어서 좀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300대에 판매하였고 이번 달엔 가격을 높여서 판매합니다. 판매 계획을 N%야. 자 N%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뭘로 바꿔? 비율로 바꿉니다. 비율로 바꾸면 어떻게 된 거야? 얘를 100분의 N을 우리는 무조건 쓸 거야. 100분의 N. 그랬더니 판매 대수가 2N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됐어요? 이번 달 노트북의 판매 금액이 지난달 판매 금액보다 A%가 증가를 할 때 한 달 동안 총 판매 금액 B만 원에서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는 금액을 올렸더니 판매 대수가 줄었다는 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겠지? 그럼 여기까지 식은 어떻게 돼? 뒷줄은 일단 무시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100만 원 하던 애를 단위는 만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원래 얼마 팔았어? 300대를 팔았어. 그럼 어째? 3만 만원이 되겠죠. 3만 원에 만원이야. 3억이 되겠네요. 요렇게 원래 매출이 됐는데 자 노트북을 판매금을 A% 증가시켰지. 얼마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A%, N%에
100분의 n을 증가시켰어. 식이 어떻게 된가요? 비율은 무조건 출발이 1이야. 1 플러스 100분의 n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랬더니 판매 대수가 2n대가 감소했습니다. 원래 몇 대였는데? 300대였는데 2n대가 감소를 했다 이거지. 요게 새로운 달의 판매 금액이 되겠지. 매출액이 되겠지. 조이상은 매출액 금액이 증가량 아니면 금액 다른 말입니다. 마무리할 때 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질문이 뭐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요놈의 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오는데 문장 구조상 내용상 최대값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해? 여기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야. 양수 그림이야, 음수 그림이야? 양수 그림이야, 음수 그림이야? 음수 그림이지. 음수 그림은 최대값 말 되는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활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는 없어.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없어. 대부분 100% 아닙니다. 한 98개는 대부분 우리 상식선에서 해결이 돼. 그러겠지. 이런 문제는 없겠지. 컴퓨터를 파는데 내가 n%를 올렸고 했더니 END가 감소해서 최소 매출을 구하시오.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 한두 문제는 있습니다. 한두 문제는 있어. 일부러. 왜? 습관적으로 우리가 답을 내버리잖아. 얘 연습하면 습관적으로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틀을 바꾸는 문제는 있습니다. 대부분 활용 문제. 자, 이 정도의 활용 문제는 없어. 뭐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는 문제는 최소값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선생님 말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얘를 보는 순간 얘를 정리하려는 달려드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한참 풀어가지고 답이 나오더라도 실패야. 됐어요? 얘 최대값은 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뭐야? 최대값이 목적이면 얘를 그래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라고. 그럼 뭘 찾아야 돼? 축을 찾아야 되면 식의 형태가 x절편이 잘 보이는 형태고 축이 당연히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가로를 풀고 정리하는 순간 실패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왠 얼마야?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 100이고 보이니 안 보이니? 보여 안 보여? 하나는 얼마야? 150이네. 됐니? 그럼 가운데는 얼마야? 25라고. n에다가 25만 대입하면 끝난다는 소리야 이제.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꼭 그렇게 풀어. 왜 그렇게 풀겠어? 본인 평상시에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의 풀이가 또 그렇게 돼 있어. 또 그 보통 해설들이 그렇게 많이 돼 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목적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이 문제는 바로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변형할 필요도 없고. 알겠나요? 그러면 답 쓸 때만 조심하면 돼. 왜? 질문은 달라질 수 있다. 질문을 요구하는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이거야. n이 질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지? 뭐 가격이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 질문할 수도 있고, 몇 대가 팔렸느냐 이게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매출액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이익금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알겠나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축에 따라서 축이 K가 0보다 작을 거냐, 0부터 2 사이냐, 2보다 클 거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근데 나는 그러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이 문장을 다시 재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에 그래프를 풀 때 어쩌라고? 이 문장을, 이 식을 다시 해석을 하라고. 왜? 어떻게 설명했어? 왼쪽 오른쪽 두 개의 그래프가 어쩌면 제일 좋다고? 내가 아는 그래프로 놓으면 쉽다고. 최대한 100% 나오진 않았겠지. K 때문에. 최대한 아는 그래프와 아는 그래프로 분리를 시켜라고. 뭔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재해석하면 K가 불편했으니까 K를 그냥 오른쪽으로 X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이거는 관계없겠죠. 관계없겠지. 그 다음에
K로 묶어냅니다. 4K로 묶어내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바꾸면 얘는 우리가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래프. 얘는 뭔가 내용이 있는 그래프.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K하고 4K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았어요? 4K가 기울기야. K가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를 답을 바로 쓰면 안 되고 4K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4K로 묶는 게 너희들이 조금 더 실수를 좀 덜 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요게 4K가 기울기. 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거야? 0부터 2까지만 그릴 거야.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8, 5가 되나요? 한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에 그래프가 요렇게 떨어지는 내용이고 양쪽 끝값이 빠져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그렸어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4분의 1, 이 위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겠네. 0 했으니까 2분의 3이니까 1보다 큰 값입니다. 4분의 1은 이 안쪽에 있어요. 됐니? 자, 이 안쪽에 있는 요 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이 더 크다고요. 0부터 이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돌릴 때 어떻게 돌리라고? 그래프를 돌릴 때 어떻게 돌려? 자, 너희들이 이건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대충은 알겠지. 뭐 요 정도의 느낌은 알겠잖아. 이 정도의 느낌은. 됐어요? 근데 요렇게만 풀면 너희들이 맞출 확률이 70%밖에 안 떨어져. 정확하게 풀어야 돼. 정확하게 풀려면 어디서부터 돌린다고? Y축과 평행한 선에서 왼쪽으로 돌립니다. Y축과 평행한 선에서 어디로 돌린다고? 왼쪽으로 돌린다고요. 여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됐니?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야 부호에 대한 생각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돌릴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돌릴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만족하는 부분에서 멈춰. 됐니? 그리고 돌리다가 만족하지 않은 부분에서, 만족하는 부분에서 마무리 짓는 거라고. 경계에서 마무리 짓는 거지. 이해되나요? 현재는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지. 그럼 계속 돌려야겠지. 만족할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돌려야겠지. 0이 됐고 어디까지? 자, 어디가 먼저 걸릴지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저 그래프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는 구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가 얼마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는 얼마야? 4분의 1분의 3이지. 12가 되고 요놈의 좌표가 얼마야? 2,5인가요?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4분의 7분의 5가 되겠네. 그럼 7분의 20이 되겠네요. 아까는 10이었고 다시 말해서 요놈이 크다. 그럼 그림 믿을만 하네. 네? 그렇지? 그러면 누구에서 먼저 만나? 얘에서 먼저 만나겠지. 얘에서 먼저 만나서 드디어 만족하는 상황이 온 거라고요. 여기서 만족해서 더 돌리면 만족하다가 어디서 끝나?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4K가 기울기니까 우리는 기울기로 풀었잖아 지금. 4K가 얼마였어? 아까 7분의 20이었나요? 7분의 20에서 시작해서 12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이거죠. 등호 작업은 얘는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는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요거 못 보면 문제 못 풀어. 마무리 못 해.
범위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거가 되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라고. 이렇게가 되면 이 상황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요거 머릿속으로 너희 생각해야 돼. 이해됐어?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연습을 계속하면 늘어. 그래서 저는 머리가 멍청해서 안 돼요. 이거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잖아. 해석 다 했고 마무리 작업할 때 어째? 안 되면 집어넣고 생각하고 그게 빨라져야 된다. 바로 보면 알아야 돼요. 얘는 등호가 양쪽 다 된다라고 마무리하고 하고 K로 마무리한다 이거지. 자, 선생님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 재해석을 했어. 재해석. 문장을 재해석을 했고 그래프로 상황을 판단해서 답을 적었다. 연산도 그렇게 어려운 연산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나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접선이 보통은 많이 나와. 접선은 요식을 가지고 쓰는 게 편합니다. 요식 다시 넘겨서 정리해야 되니까. 알겠나요? 그 접선 상황이 나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경계값은 또 구해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 이거야. 뭔지 알겠니 지금? 됐어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 안 한 것이 좀 더 해볼게요. 질문한 것 중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냐면 대놓고 이차함수 형태를 말하려고 하는 문제들.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하고 2입니다. F는 2분의 1이고 G는 2야. F는 2분의 1, G는 2야. 뭘 알려주려는 것은 폭을 알려주려 했던 거지. 2분의 1이 저 넙떡한 거고 2가 좀 더 뾰족한 거다 이거지. 뾰족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긴 한데 뾰족 무슨 어감인지는 알겠죠? 됐어요? 다음 만족합니다. F하고 G의 그래프는 P를 축으로 갔습니다. 축이 두 개가 똑같대요. 축이 두 개가 똑같다는 말은 둘 다 양수 그래프니까 F는 이렇게 넙떡하고 G는 이렇게 뾰족합니다. 축은 똑같게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문제형을 자 내가 지금 좌표 표현 안 했잖아요. 좌표 아직 표현 안 했다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를 놔두고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 이 소리야. 됐니?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놔두고 얘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얘를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게요. 지금 위에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오겠지. 재미가 없어. 얘를 움직이다가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은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게 경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겠네.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문제는. 안 읽어봐도 지금 두 개를 그래프를 폭을 줬고 축이 일치한다고 말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 와중에 값을 구하라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분명 제시를 더 해줄 거라고. 알겠나요? 그러면 이 상황 하나 그려놓고 그럼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보여야 돼? 이 점이 대칭일 거라는 건 보여야겠다. 둘 다 축의 대칭이니까 만나는 점도 대칭해야 되겠지. 맞나요? 요건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누가 F야? 요놈이 G이고 요놈이 F입니다. FG의 그래프는 축을 맞는다 했고 F가 G보다 크다고 했네요. F가 G보다 크다고 했어요. 어디를 말하고 있어? 여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야 되겠네. 이 부분 내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 위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부터 요 왼쪽이 마이너스 2고 3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요 상황을 판단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되니? 그럼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지. 됐습니까? 해서 그래서 주어진 질문식을 봤더니 F-G죠. F2-G. F2-GE. F2-G가 나왔던 소리는 Fx-Gx에 대한 식을 써라 이런 소리입니다. F2-G. 그럼 Fx-Gx는 2차 함수가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야?
얼마야? F는 2분의 1이고 G는 2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인수는 보여 안 보여? 교점이 인수가 되겠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하면 끝났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문장을 그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려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예? 됐어요? 확실치 않아. 그래프가 확실치 않아. 그러면 2개 그리고 가라는 소리야. 됐어요? 또 확실치 않아. 3개 그리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런 그래프가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림 바로바로 그려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바로 또 가볼게요.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일 것 같아요. 2차 함수 fx가 있어요. 와우. 뭐 느낌이 많이 없네요. 지금 식이 지금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냥 단지 그냥 양수 그래프고 개수가 1이다. 이것만 알려준 겁니다. 내용상은 f2는 음수예요. f2는 음수야. fx의 그래프가 1하고 4에서 최대값은 f1을 갖습니다. fx의 그래프가 1부터 4까지의 최대값은 1에서 갖는다. 그럼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면 돼요. 보면서 1부터 4까지를 잘라. 그럼 여기만 생각하면 여기에서 최대값은 1을 갖는다.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지. 1에서 4까지 최대값은 1에서 갖는다. 틀린 말이네. 그러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1에서 4까지 최대값은 1에서 갖는다. 맞아 틀려? 요만큼 자르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만큼 자르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1, 4가 어떨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냐라는 겁니다. 그 경계값이 1하고 4가 딱 대칭일 때가 경계값이 되겠다 이런 거야. 대칭이란 말은 여가 딱 얼마가 되면 2분의 5가 되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자 이거는 2분의 5 무슨 물음표를 친 이유는 뭐냐면 1하고 4의 맥시멈적인 값일 때 2분의 5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나요? 다시 말해서 현재 여가 2분의 5가 되면 F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말은 이 1, 4가 1, 4 여기까지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축은 2분의 5보다 큰 쪽에 있다 작은 쪽에 있다? 헷갈려? 큰 쪽에 있다 작은 쪽에 있다? 모르면 써보면 돼. 자, 2분의 5는 찾았잖아요. 자, 2분의 5보다 큰 3을 적어보면 됩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너희들이 예시를 들어. 그리고 빨리 판단하면 되지. 3이 여기 있으면 4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네. 말 맞는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축은 2분의 5보다 큰 쪽에 있다는 것이 판단이 돼요. 축은 2분의 5보다 크다. 등호는 있어 없어? 등호 있어 없어? 1부터 4까지 1하고 4가 똑같은 값이면 최대값을 F1이라고 말하면 돼 안 돼? 되잖아. 등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요 생각을 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요 생각을 하라고. 요게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고 웬만하면 2분의 5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100%는 아니잖아. 그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의 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2분의 2k 플러스 1이에요. 됐니? 2k 플러스 1이 얼마보다 크다고? 2분의 5보다 크다고요. 됐니? 그 다음에 F 자 여기서 1하고 2잖아요. 여가 1하고 4죠. 오케이. 1하고 4죠. 1하고 4인데 2는 어디 있어? 그 사이에 끼어 있죠.
끼어있지.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어봅시다. 2를 넣었더니 F2는 2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4, 4, 2, 4, 2 K제곱 마이너스 4K 얼마냐? 플러스 2 마이너스 12인가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이 말이죠. 됐지? 음수가 되고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 K는 마이너스 2부터 K가 6 사이에 있네요. 그러지? 근데 아까 K가 요 식에서 얘를 정리하면 날리고 K가 얼마보다?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나왔네요. 뭐 더 이상 내용이 없네. 질문이 그거네. 질문이 그거네 그냥. 질문이 그냥 그거라고. 뭔 말 이해되니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요거는 썼을 것 같아. 썼어. 아마 썼을 거야. 요걸 못 찾았던 소리겠네. 요거. 뭔 얘기 하는지 알겠나요? 너희들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학교 시험에 8, 90점까지 나올 수가 있어. 너희들이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 가면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좀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쉬운 문제는 실수 안 하고 좀만 어려워지면 포기하는 친구들. 점수 안 오릅니다. 됐어요? 이제는 그걸 손대야 될 시기가 왔어. 이해되니? 됐어? 나는 기본이 잘 안 돼 있어. 그럼 기본만 연습하면 돼 일단. 기본이 됐다. 실수 안 한다 싶으면 이제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풀 필요 없어요. 읽었는데 어디 나라 말인지를 몰라. 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봐도 못 풀어 어차피. 됐니? 그러면 그 전 단계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문장이 한 번 더 읽다 보면 저번에는 아예 안 읽혔는데 조금이라도 읽히는 상황이 올 거야. 그때 그 애를 건드는 거야. 문장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됐니?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면 하나씩 해결하고 가야 돼. 알겠나요? 다음. 자, 마지막으로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580번. 두 실수 n이 더 큽니다. 자, 2차 부등식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해가 마이너스 4부터 n까지야. 밑에 식도 이거는 이거야. 도대체 뭔 말이야 이거지.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중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식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폼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거지. 식의 모습이 똑같은 폼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식을 깨라는 소리가 아니고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라는 소리야. 현재 요게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내라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문자식을 배웁니다. 문자식을 배우다 보면 문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야. 됐어? 그 전에는 수로 나온 연산이 쉬웠어. 됐니? 근데 문자식을 배우다 보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걸 문자식에다가 너희들이 수를 다시 집어넣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수 대신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왜 그러겠어? 문자로 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자로 보는 게 더 편해서 그래. 그래서 활용 문제 중에 인수분해 활용 문제 중에 수로 된 문제가 있어. 2025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문자로 바꿔서 문장을 해석하라는 소리거든. 해석하고 나면 간단한 말을 풀어서 쓰니까 힘들었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이런 식들도 너희들이 잘 해석을 하면 쉽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fx라고 놓겠습니다. 되니? 얘를 fx로 놓고 식을 다시 한번 적어봤더니 fx가 fn보다 작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이 말이 훨씬 쉬운 말이야. 위의 말보다. 근데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밑에가 더 쉽게 보인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너희들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알아? 요렇게 바꿔서 쓰면 훨씬 편한 식이 나올 거다 이거야. 됐니? 그러면 fx가 있겠지. 지금 fx 그래프는 확실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 fn이 있겠죠. 이게 fn이야. 그러면 왼쪽 값이 있을 거고 오른쪽 값이 있을 거 아니야. fx를 그렸고 fn보다 작다 했으니까 fn을 놨고 왼쪽 오른쪽 중에 둘 중에 하나는 n이겠죠. 둘 중에 하나는 n이겠지. 근데 얘가 얘보다 작은 이쪽에 해가 나온 거야. 그럼 왼쪽은 얼마고 얘가 n이고 얘가 마이너스 4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이 fm하고 fn이 같다고 했네요. 그럼 요놈이 뭐란 소리야? m이란 소리겠지. m이란 소리겠지. 그리고 n은 우리가 축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 축을 알고 있어. 얼마야? 1이라고요. 1. 그러면 오른쪽 값은 얼마야? 오른쪽 값은 4가 얼마야? 5칸은 같네요. 5칸 6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 5라고요. 여기가 5라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요? 아, 이제 5인데 아직도 이걸 못 봐. 2차 함수에서 요거 1시간 했는데 5의 제곱이라고. 아니 이게 5고 얘가 AK 제곱 5의 제곱 25라고. 그럼 요놈의 간격이 25라고 지금. 됐니? X 볼 수 있어야 되고 Y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책에서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부분은 이제는 거의 다 했고요. 하나 안 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모습에 대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fx라는 식을 가지고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 fx라는 식을 가지고 변형하는 문제. 됐어요? 이게 대놓고 이렇게 써준 문제는 조금 더 편한 문제야. 대놓고 이렇게 써준 문제.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쓰지 않고 식으로 쓴 문제가 더 불편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이런 문제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2차 부동식이 0보다 커요. 자, 이 2차 부동식 fx가 0보다 커 하면은 얘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릴 때 해가 이렇게 나왔지. 0보다 큰 부분이 사이범위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1 요걸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요 그래프를 말해주려고 했던 거야. 아까 그 다음 문제 선생님 먼저 보여준 문제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 식을 이 말을 안 해준 거라고. 이 말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다. 이 말을 안 해주면서 그래프를 줬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됐니? 그러면 그 f에다가 2x-1을 f2보다 크다라고 했네. 그럼 f2가 여기 어디 있냐 이거야. 요 문제 약간 다르긴 해. 요 값을. 여기서 f2는 어디 있냐면 f2는 지금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축이 얼마인가요?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야. 2는 어디 정도 있냐면 여기에 있겠네요. f2가. 이 정도 느낌. 그러면 f2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다 이거야. 이게 f2야. 됐니? f2x-1이 f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범위가 어디 있냐? 여기에 있다 이거야. 그럼 왼쪽 값은 얼마입니까? 대칭적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위의 문장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 f2x-1이 f2보다 크다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 빨간 부분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얘가 이하에 됐어요? 누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야? 2x-1이 그렇습니다. 2x-1이 자 모르겠으면 쌤이 부등식 모르면 일단 나는 부등식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등호로 해석합니다. f2x-1이 f2랑 같대요. 그럼 당연히 이놈이 뭐가 되면 2가 되면 말이 되겠지. f2는 f2보다 f2랑 같다. 당연한 말이 되겠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2x-1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풀면 마무리가 되고 등호 작업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음수 그래프입니다. 자 음수 그래프인데 그 fx를 가지고 식을 변형을 시켰네요. 조건을 달리 줬다고 했죠. 이게 조건식이라겠지. 자 f는 몇 차식? 2차식. 거기에다가 2분의 x-a를 넣었어요. 그럼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뭐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제일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축입니다. 근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생각 안 하는 것은 뭐야? 잘 보이니까 축부터 말하는 거야. 알겠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보고 축으로 보는 거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너무 잘 보이니까 말도 안 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면 조건이 바뀌면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 조건이 바뀌었잖아 지금. 자 몇 차야? 이거 집어넣으면 몇 차야? 2차지. 그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판단해야지. 위 볼 알 볼 위 볼이야? 위 볼록이야? 얘는 위 볼이야 아래 볼이야? 위 볼이야 아래 볼이야? 몰라? 요거부터 봐봐. 요거 기본이 우리가 요런 것도 지금 헷갈리는데 어떻게 풀겠어? 지금 절반은 틀렸어 지금. 현민아 뭐야? 위로 볼록입니다. 음수를 넣더라도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할 거니까 위볼 아래로 볼록이 안 바뀌어. 자 이제 기억합시다. f에다 1차를 넣게 되면 위볼 아래 볼록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안 바뀌고 1부터 9까지 얘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fx가 그렇게 같을 때 요거의 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자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요 그래프도 0보다 작은 걸 생각하면 되겠지. 뭐부터 뭐까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3보다 크다가 해가 되겠지. 누구의 해가?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이 식이 이렇게 줄 식을 그래프로 줬다 이 말이야. 됐어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 조건이 바뀌었죠. 그러면 누구 자리에 이 조건식을 넣으면 돼?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왼쪽만 해보면 2분의 x-a가 마이너스 1이 됐고 ax가 a 마이너스 2가 돼서 1보다 작다가 됐어요. 이게 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2차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바꾸는 문제는 아주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 말이겠지. 부등식에 대해서는 위볼 아래를 볼록이 필요한 거고 방정식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단 소리야. 지금은 우리 위볼 아래를 볼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자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간혹 가다가 우리가 부등식 문제에 특수한 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해. 자, 특수한 해라는 말은 부등식은 우리가 보통 해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범위로 많이 나옵니다. 안쪽 아니면 바깥쪽일 수도 있고 일부 구간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특수한 해라는 소리는 모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해가 없다가 나올 수도 있고 특정한 한 값만 나올 수도 있다. x는 2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그래프적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야. 연립 부등식 어떻게 푸냐면 위에도 만족을 하고 아래도 만족하는 게 연립 부등식이야. 위하고 아래의 공통 범위를 구했는데 공통 범위가 모든 실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해석해 달라는 소리야. 됐니? 공통 범위가 모든 실수란 소리는 얘들 자체도 모든 실수였단 소리야. 그럼 위의 식은 2차 부등식이니까 모든 실수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넘겨서 또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고.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등호 같다 할 거고. 밑에 식은 뭐야? 절대값식이지. 밑에 식은 절대값식이잖아요. 밑에 식은 절대값식이야. 절대값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절대값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절대값은 양수라고. 절대값이 양수니까 뭐보다 크다라면 무조건 말이 되는 거야. 음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말이 무조건 되는 거지. 절대값은 양수니까 음수보다 크다라면 무조건 말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3-b가 음수면 돼. 3-b가 음수면 무조건 말이 된다고. 거기에 등호만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0까지 된다 이거지. 그래서 b는 3보다 크다 해서 최소값이 떨어진 겁니다. 했습니까? 이해되시죠? 성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어? 99번이요. 99번 해봅시다. 자, 커피숍에서 녹차 라떼 가격을 X% 100분의 X를 주문하는 사람의 수가 100분의 2X, 2분의 X, 200분의 X. 총 판매액이 12% 이상 증가. 총 판매액 20%. 그러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식을 적자면 원래 가격이 있었겠지. 원래 가격. A1 원래 판매량이 있었겠지. 주문하는 사람의 수에 원래 판매량을 뭐라 넣어? B개라고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총 판매액은 A 곱하기 B가 되겠네. 그러지? 요 놈이 어째서 바뀌었죠? 요 놈이 바뀌었어. X%를 인상을 했어. X% 비율입니다. A의 1 플러스 100분의 X 인상하니까 2분의 X% 감소했어. B의 1 마이너스 200분의 X 쓸 수 있겠냐?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새로운 가격, 새로운 판매량이니까 새로운 판매량은 AB의 1 플러스 100분의 X 1 마이너스 200분의 X가 원래 판매액의 12% 이상 증가. 원래가 누구였어? A, B였지. 12% 이상은 1 플러스 100분의 12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가 식. 하다 보면 A, B는 당연히 그냥 사라지니까 비율만 갖고 풀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됐니? 볼 수 있겠지? 요거는 정리해서 마무리해야지 식을 풀어야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자, 지금부터 선생님 풀어주는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너희들이 부등식을 다가갈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에 대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지금 강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자, 부등식은 좀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해.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나요?
너희들이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방정식도 표현, 부등식도 표현, 알았어요? 눈에 볼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부등식의 표현 방법은 수직선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함수 그래프입니다. 방정식은 그러잖아요. 방정식은 뭐만 하면 돼? 식으로 풀든지 아니면 그래프로 이용해서 풀든지. 하지만 부등식은 수직선이라는 제도가 있어. 수직선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거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건 조건이고요. 자, 요거만 풀어볼게요. 이거랑 4차 방정식의 근중 서로 다른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실근이 몇 개라고? 2개가 되도록 해달라 이 말이에요. 2개가 되도록 해달라 이 말이야. 뭐가?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다른 말 다 무시하다 보면 뭐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이놈을 뭘 이용해서 풀 거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니 요놈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면 요놈의 판별식에 따라서 요놈이 2개, 1개, 0개가 나올 수가 있고 요놈의 판별식에 따라서 요놈이 2개, 1개, 0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4개가 나올 거냐, 3개가 나올 거냐, 2개가 나올 거냐, 1개가 나올 거냐, 0개가 나올 거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되니? 그러면 나타낼 때 됐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내면 좀 편하냐면 얘가 지금 2개가 되는 상황이 여러 상황이라는 소리지. 2개가 나오는 상황이 여러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겠어. 얘가 1개, 얘가 1개. 그럼 문제될 게 없어. 에? 근데 얘가 개수가 변할 거고 얘도 개수가 변할 거야. 판별식에 따라서.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첫 번째 판별식 써가지고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고 일단 되니? 그럼 얘 a제곱 마이너스 2a가 이 범위에 따라서 0보다 크면 2개고 0이면 1개고 0보다 작으면 0개다.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 그러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수직선에 나타낼 거라고요. 수직선에 이 상황을 그대로 다 나타낼 거라고. 경계값은 얼마고 0하고 2를 기준으로 범위가 이렇게 나뉠 거고 그에 따른 개수가 얘가 1개고요. 0보다 작으면 몇 개야? 0보다 작으면 2개. 2보다 크면 2개. 0부터 2 사이가 0개 이렇게 할 거라는 소리야. 이렇게 나타내니까 우리가 뭐야? 다 보인다는 소리야. 수직선을 이용해서 세 가지 경우를 다 얘기하려면 됐어요? 수직선을 나타내서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16이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가 0이 되는 상황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을 거 아니야. 요 범위에 대해서 두 번째 식은 4하고 마이너스 4일 때 1개,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가 얼마?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가 어째? 2개, 0개, 2개 이렇게 될 거야. 이 2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2개가 나와지니까 2개, 0개. 사실은 요것도 범위가 x고 요것도 범위가 x일 수도 있어. 뭐 a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어. 그럼 공통 범위에 대한 생각을 할 거고 얘는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입니다. 대신 정수만 생각할 거고. 되니? 2개, 0개에 대한 얘기 첫 번째. 1개, 1개에 대한 얘기 두 번째. 0개, 2개에 대한 얘기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요 작업을 해놓으면 개수 쓸 때 편할 것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쉬었다 할게요.